한편 가장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바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정치가들은 사회 후생의 극대화라는 국민의 선한 대리자로 봅니다. 국민의 선한 대리자로 보여요. 그래서 정치가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순편익이 최대, 이거 중요합니다.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예산을, 공공재를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관료들은 경험과 전문성,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치가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쌍방독점 관계라 그래요. 정치가들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관료들은 경험과 전문성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쌍방독점 관계에서 관료들은 자신들의 편익이 더 큰, 그죠? 자신들의 편익이 더 큰 지점은 바로 어느 지점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고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가로등. 자, 가로등에 양이 있습니다. 비용과 편익이 있다고 합시다. 자, 가로등이 늘어날 때는 계속 늘어나면 설치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늘어나겠죠. 근데 어두운 밤에 가로등 하나가 생기면 되게 편익이 많이 늘어나다가 두 개, 세 개 쭉 되면 편익이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줄어들진 않겠지만 자,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것처럼 편익이 이렇게 그죠? 늘어나지 않겠죠. 처음에는 기쁨이 엄청 크다가 어두운 밤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만 생겨서 참 좋잖아요. 두 개 생기면 더 좋고 세 개 생기면 더 좋는데 세 개 생길 때의 편익은 처음에 하나 생겼을 때 편익보다는 적겠죠. 그러면 쭉 편익 곡선은 체감하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지점은 여기죠. 바로 편익의 차이와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요 지점. 그죠? 이 지점이 되겠죠. 바로 그래서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이 경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 개 편익 곡선의 기울기와 한 개 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요 지점. 그래서 바로 정치가와 국민들은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생산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관료들은 자기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쌍방독점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기 바로 편익과 비용의 곡선이 같아지는 이 경우에는 이제 순편익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죠. 이만큼 예산이 또는 가로등 공공 서비스가 초과 공급된다는 것이죠. 자,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정치가와 국민들은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 한 개 편익 곡선의 기울기와 한 개 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 근데 관료들은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디까지? 순편익이 제로가 되는 지점. 다시 뭐라고요? 순편익이 제로가 되는 지점. 이 말은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미구와 벨란저는 모든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것이죠. 재량 예산 극대화. 이거보다는 이제 밑에 있는 덧리비 모형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티브 가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브 가설. 발에 의한 투표입니다. 발에 의한 투표. 주민들이 이동한다. 부산에서
서울로 사람이 이사 가면서 뭐라 그래요?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간다 그러면 서울의 교육 서비스가 부산의 교육 서비스보다 더 좋다는 거죠.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면 미국, 스위스, 일본, 중국 우리 이민을 갈 수 있지만 그런 행위자들이 사실 많지 않죠. 그래서 어떤 국가의 공공 서비스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한다는 그 증거는 뭘까? 지방자치단체는 이사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사를 한다는 것은 지방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선호 표출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면 그 지역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으로 전제하면서 자유로운 이동, 이사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 지방 공공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주 비용은 제로입니다. 지역 이동해서 소득이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소득으로만 배당 소득. 이자는 내가 어디 동네로 이동하든 안 바뀌죠. 그죠? 내가 막 이자를 받는다면 그런 소득으로만 살아야 돼요. 이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저독 동네 서비스 좋은데 이사 못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 정보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를 알고 있어야 되고 상이한 가격으로 서로 다른 공급하는 수많은 자치단체들이 그래야지 공급이 많아야지만이 내가 자유롭게 이동을 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재산세로만 공공 서비스를 공급해요. 국고보조금은 국가에 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소비세로는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라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주민이 되어야지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주민이 되어야지만이, 그죠? 서울의 주민이 되어야지만이 서울시에 교육에 등록해서 할 수 있지만 한편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냥 내가 잠시 와서 수업 듣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공교육에 가는 얘기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티브 가설이 성립하지 않죠. 또 한편 학군을 달리 설정해서 내가 과천에 사는데 오히려 내가 요쪽 학군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서 내가 서울에 이사 가지 않고도 서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즉 그 말은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혜택은 그 지역 주민만이 누려야 됩니다.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서 그 돈으로 공급해야지 소비세, 그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재원으로 충당하면 안 돼요. 국고보조금이 있으면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생겨버리면 완전 경쟁 시장의 전제 조건이 깨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것으로서 단위당 평균 비용은 똑같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작동되려면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적 규모를 추정합니다. 여기서 고정 생산 요소가 한 가지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공공재 생산을 할 수 없고 가장 적합한 규모. 여기서 말하는 적합한 최적 규모란 최소 비용이죠. 최적 평균 비용으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말하고 인구가 적으면 더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로 오면 예를 들면 요즘에 기촌하면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막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인구가 많으면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기가 중요합니다. 요거 전제가 삽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완용, 그죠? 왜 친일파들이 잘 안 잡힐까? 친일파 재산 환수가 제일 안 될까요? 수많은 이완용들, 이주비용원 제로. 안전정보였습니다. 용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재산을 외부로 해외, 그죠? 해외겠죠. 외부로 최적 규모로 빼돌렸다는 거죠. 수많은 위안용들이 재산을 외부, 해외로 최적 규모로 빼돌렸기 때문에 친일파 재산 환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재산세로만 해야 되고요. 외부 효과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최적 규모로 고정시켜놨다고 하면 좋겠네요. 고정. 그죠? 최적 규모는 뭐라고요? 고정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저 비용으로, 평균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구 규모라고 그랬죠. 다시. 수많은 이완용들이 재산을 외부로 최적 규모로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재산 환수가 안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티브 가설은 주민 이동을 통해서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분권화된 체제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렴하게 서비스 제공하는 대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전제 조건이 상당히 비현실적이죠. 그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냥 자유롭게 이동하게 해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겠구나.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